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빠바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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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네, 이 BGM만 들어도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부동산계의 명탐정들이 총출동해 주셨습니다. 바로 원부동산의 정인화, 이동규, 김은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네, 부동산 투자를 토크로 푼다. 부동산 명탐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요 우리 명탐정들께서 풀어줘야 할 단서를요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명탐정들에게 단서가 떨어졌습니다. 4개의 단서가 나왔는데요. 바로 동해선 개통, 대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윤복합, 단지, 그리고 철강 이렇게 4개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서로 동해선 개통으로 인해서 동해안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이익을 보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단서는요. 네.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음흠. 그 대기업들의 도시 중 하나. 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녹색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어허.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힌트로는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네, 결정적 단서. 철이 든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도 철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이 철강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으리라 믿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 명탐정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촉을 아주 바짝 세우셔서요. 이 포항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샅샅이 파헤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다 알고 있고 정말 포항 제철이 있는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포항이라고 하면 이 공장의 느낌들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삭막한 도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제가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일단 포항하면 공장이 생각났다는 네. 그 자체가 포항을 안 가봤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가봤는데. 그러셨어요? 일단 안 가보신 분들은 공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공장 외에도 네네. 지금 포항 제철 같은 경우는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쵸. 그 이외에 호미곏이나 아니면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포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여름휴가 때 포항으로 한번 다녀오시면 네, 포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단순했네요. 그래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뭘 먹고 이렇게 뭐를- 살이 찌신 거예요? 제가요? 제가 살이 쪘나요? 네.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로 네. 과메기. 과메기. 네, 겨울철에 맛있겠다. 보양식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콜라겐 함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과메기 홍보대사로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포항하면은 이 바닷가와 조금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산물 그리고 오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에서 이 해산물 하면은 전부 다 이 포항에 가서 이렇게 먹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 가격도 경북에서 제일 저렴하다. 와.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숨은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보경사라고 해가지고 보경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해를 보러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그죠? 네. 그곳에 많이 가곤 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뭘 먹고 살쪘냐고 디스를 하는 바람에 네. 약간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이 실질적으로 기회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 소득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수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 수준이 되게 우수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와, 오늘 포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살짝 얘기만 듣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포항이 경상북도 제1의 소비 수준을 또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포항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포항 제철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과거에는 어룡사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어룡사라고 불려진 이유가 네. 그 호미곶이 영희만을 감싸고 있는 그 형상이 그 용이 승천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어룡사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어허. 제가 사투리가 좀 억양이 나왔는데 어룡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어룡사가 그 풍수지리의 대가인 이성지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이성지라는 학자가 어룡사를 방문을 하게 되죠. 어허. 방문을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어룡사를 보고 음. 이 황무지, 이 백사장의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네. 풍수지리를 보고 여기는 배산임수의 길이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도시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1970년도에 네. 포항 제철이 이제 어룡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건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역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 예언이 지금 맞은 거잖아요. 그것도 포항제철이 포항으로 오게 되면서 그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진 건데, 와, 그 스님 하늘에서 진짜 내려다보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뭐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포항제철은 왜 다른 곳도 아닌 이 포항으로 오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농경사회에서 이 산업사회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게 네. 바로 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 2차 네.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1760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영국 런던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또 그 엄청난 일이 있었죠. 바로 이 6.25 전쟁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폐허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외화를 조금 벌기 위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로 가신 강부들 그리고 이 간호사분들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외에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300~400년이 걸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40년 만에 이 산업혁명을 만들면서 IT도 1등, 철강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1등, 모든 조선 성박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1등인 나라로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포항에 이 포스코가 자리를 잡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포항에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이 지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업혁명이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편한 이 포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보고 정말 언빌리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 이건 뭐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뭐 서울의 기적, 한강의 기적, 뭐 여기에 더불어서 포항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포항의 기적을 이뤄낸 주인공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과거 박태준 회장님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일단 첫째로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시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결국 사용한 자본이 대일청구권의 일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사업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업이 실패하면 조상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라의 구군이 달렸다라고 네.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태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오양우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양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장 사무소에서 나가서 나가서 바로 우양우를 해서 우양우 오른쪽. 네.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라고 이렇게 아. 네, 굉장히 강한 도전 정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유능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살기 좋은 포항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이나 뭐 박태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패기가 열정이 정말 넘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포항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자리 잡고 굉장히 큰 발전한 도시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투자지로서 매력이 있는 도시인가요?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네. 그 변수는 인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 네,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네. 6만 명의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네. 포항이. 근데 포항제철이 건설이 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인구 52만 명의 전국의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포항제철 같은 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네. 큰 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인구. 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인구가 많으면요. 당연히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 보급률은 좀 어떻게 되는 편인가요? 일단 그 우리나라의 그 평균적인 이 주택 보급률을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이 105.8%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이 포항 같은 지역에는 2015년도의 기준으로 107.8%, 105.8%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네, 보여질 수가 높네요. 있고 최근에는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또 이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한 108% 이상을 어이구. 조금 이렇게 상회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망을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아파트 보급률이 높으면 투자자들은 이 투자처를 좀 찾기 힘든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따져봐야 할 부분들은 이 주택 보급률 자체가 조금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주택 보급률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당장에 이 조금 주춤하는 면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택 규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팔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네. 잠깐 이 규제를 통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잠깐 주춤할 뿐이지 조금 이렇게 소유를 하면서 기다리시면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도시 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개발 호재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개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지가가 변동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용도 지역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지가가 또 변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통적인 측면을 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또 그 주위가 굉장히 그쵸. 이 새로 지어진 뭐 그런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철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편리성에 따라서 또 그 주위가 굉장히 이 지가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교통의 수혜주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오. 그래서 교통의 호재가 많은 포항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교통 중에서도 네. 이번에 포항역에 2015년도에 포항역에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이동 시간이 2시간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이용한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항에서 영덕, 그리고 영덕에서 삼척, 이 철도로 개통이 또 예정이 돼 있고 이 노선들이 모두 개통이 된다면 포항은 삼통팔달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그 철도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네네.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티켓은
스마트폰으로 그쵸? 예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이 언제 기차가 출발을 하고 언제 도착할 것인가 그런 알죠. 게 완전히 예.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렇게 기차역을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기차에 맞아, 탑승을 맞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투자의 팁을 또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역세권은 조금 인구 이동도 있고 좀 좋은 곳 아닌가요? 인구 이동은 물론 있겠지만 네. 인구 이동만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지가가 많이 오른다. 그건 조금 단기적인 그러한 역할들이 있고요. 네. 최근에 그 가평역이라든지 천평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 오래 생긴 역인데도 불구하고 역사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할 때 그런 역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역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문가와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방금 정인아 전문가님께서 해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네. 지금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전문가님께서 삼통팔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통팔달도 아닌 이 오통팔달이라고 오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포항은 동해안 쪽으로 해서 이 항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중으로 해서는 현재 지금 공항이 운행 중에 있고요. 음. 그래서 오통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항 공항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행이 국제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내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지만 향후적으로 봤을 때 인근 국가들의 관광객 유치나 이런 산업,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크게 지역 경제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일조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교통이 조금 발달하면서 포항에는 이 신규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루벨리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신항만 쪽에 영일만 산업단지가 음. 또 지금 현재 거의 완공이 되어서 토목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좀 따끈한 소식이 있다면은 네. 포항 융합 이제 기술지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최근에 이 보상용지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그 주위에 이 호재가 조금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잠시만 있어보세요. 이 포항에 지금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 뭐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들어서면 그야말로 더 좋아지고 포항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산업단지들의 영향으로 굉장히 그 지가 상승이 이렇게 네.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호재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호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네.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도시로 변모를 아하.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이 산업단지로 가득 차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격한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대기업이 오히려 이 투자처로는 훨씬 더 이렇게 좋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산업단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에 이 어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 보면 요즘에는 이 기업의 투자 형태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기업들이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인가요? 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또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지역에도 작년에 이 흥해 일대 지역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면과 이 구룡포 지역 그리고 내년에는 이 신강면 지역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포항을 회색 도시, 공장의 도시로 봤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녹색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이동규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이 태양열이라든가 이 풍력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네, 뭐 지열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에서 이 태양열의 비율이 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고 그 네네. 지역의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태양열이 오히려 더 이렇게 각광받는다라고 이렇게 오호. 보시면 되고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네, 저도 한번 들어오시네요. 훅 들어가 아우, 보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음,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네. 어디에다가 지어질까요? 신재생 에너지? 잠깐만요. 태양열, 해가 있어야 되고 풍력, 바람이 있어야 되고 뭐 파력은 뭐 파도니까 뭐 바다. 그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중요한 거는 네네. 일단 모든 것들은 네. 태양열 에너지도 그렇고 풍력 에너지도 그렇고 네. 땅에다가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땅에다 당연하네요. 지어지면은 땅의 수요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 늘어나겠죠. 네. 네. 지가 상승이 굉장히 이 앞으로는 많아질 수가 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 새 정부에서 추진을 할 때는 조금 네. 토지 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는 아하. 것도 이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먹는 걸로 제가 공격했다고 네. 이렇게 아, 받아치시는 뭐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좀 뒤끝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전기만을 이렇게 파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니면은 이 전기를 팔면서 네. 주위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은 이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를 팔면서 지가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유, 후자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십니다.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후자가 이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기만을 이렇게 이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저렴한 토지를 사서 이렇게 전기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허. 오히려 이 개발에 호재가 있는 곳이라면은 더욱더 이 지가 상승 때문에 많은 그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또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2조까지 갔으니까 네. 일석삼조의 효과. 오. 네. 일석삼조의 효과를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네, 뭔가요? 일단 그 주위에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건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 그쵸. 그죠?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도 어. 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건물을 똑같이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미 개발이 일어난 뒤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전용 허가를 받기에 이 공시지가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5% 정도 이렇게 전용 허가 비용이 나간다 보고요. 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오. 이 허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이구. 근데 이 개발이 들어가는 토지 주변에 제가 만약에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미리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기 전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는 개발이 된 뒤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이 선도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용 허가를 이 건물을 지을 때처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실상입니다. 근데 산지 전용 허가를 이제 만약에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일단 면제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 30%의 이 전용 허가 비용이 들겠지만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이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허가를 이제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개발이 일어난다면은 이미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 대지 잡종지에서 대지 전환을 할 때는 이 전용 허가를 안 받게 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 허가 비용만으로도 네. 굉장히 절감이 된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이 저렴한 토지를 찾는 거는 금물입니다. 네, 왜냐면은 저렴한 토지를 찾으려면은 이 임야를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네. 또 전용 허가가 나는 지역이 있고 안 나는 지역이 있고 또 해발 고도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말을 했다시피 이 전기만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이 개발이 일어나서 지가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된다라.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먼저 소유를 해야 이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부동산 전문가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 사업을 한다면은 좀 더 좋은 그런 효과를 얻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사실 이렇게 밝은 부분만 좀 전망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밝은 부분만 있을 수만 없잖아요. 이렇다 보면 뭐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운이 나쁠 때는 부동산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을 텐데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항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투자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네.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100점 만점에 만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항에 대한 매력적인 도시 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참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포항에 대해서 이런 점들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 또 나는 또 다른 포항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 마련해 주셨죠? 물론 방송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셨던 점이나 또 아니면 새로운 정보처를 얻으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실제로 좋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 부동산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전주 라마다 호텔 1층 세고비아 홀에서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세 분의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투자 전략들 세우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우리 부동산 명탐정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경기도 향남읍 장집리 168-2, 168-4번지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15년 전에 샀습니다. 농지부 관련 및 세금 문제로 고민입니다.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사항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네네. 네, 노후 대비로 15년 전에 샀으면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세금 문제도 좀 고민이 되시고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장님. 깜짝이야.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향남읍 장진리 168-2번지 그리고 168-4번지 이 두 필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주위에 일단 향남 1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로 가득 차 있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 이 아래쪽으로 향남 2신도시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주위에 이렇게 지금 화성에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해안 복선 전철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조금 이 발전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일단 이 토지는 되게 평수가 이제 크게 나옵니다. 두 필지를 합쳐보면은 크게 나오는데 이 지역에도 지금 장짐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현재 이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그 얘기는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모님 가지고 계시는 길 앞쪽으로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땅 가운데로 이렇게 도로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생기면 내 땅이 조금 줄어드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보통 하시는데 일단 사모님께서 굉장히 잘 이렇게 큰 평수로 구매를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네. 도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가지고 계신 땅에는 도로가 생기면 오히려 더 좋은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쪽으로 이 코너 땅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수도 굉장히 크게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한 필지당 거의 뭐 한 150평, 130평에서 150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쪽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택식으로 해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를 또 보니까 이 세금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꺼려하거나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세금 같은 경우에는 번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투자를 해서 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편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전망을 내려드리고요. 이 땅 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줄 그러한 효자 같은 땅이다 이렇게 와. 전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많은 도움 일들만 됐습니다. 네,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망이 무척 좋다니까 저희들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리 1157-78번지입니다. 13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3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좀 많이 네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상담 듣다가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더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산시에 있는 이 토지를 네. 문의를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 서산이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 대산 쪽이 커지기를 기대했었지만 네. 느닷없이 수혜를 입은 지역이 서산이었죠.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서산이 산업단지나 아니면 이런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토지 위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서산 대산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서산 대산지구와 한 근접성이 한 500m 정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서산이 조금 발전이 되면서 그리고 네. 이 서산 대산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부터는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어떤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도시 형성의 완성 단계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산이 발전되면서 이 대산지구와 함께 빠져나오는 여파를 네. 통해서 한번 도시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토지 쪽으로 한번 주의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토지를 둘러싸고 도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위쪽으로 해서 8차선 도로까지. 몰랐는데. 그리고 좌측으로 해서도 도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팔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한 13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와중에 좋은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지금 네. 기를 잘 유추해서 향후적으로 봤을 때 아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희망적이니 다행이네요. 저도 네. 팔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상담 받으신 거 참고하셔서요. 앞으로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 다음 사연도 네, 좋게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대구시 동구 율하동 1551 가온누리 301호입니다. 3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어떤 투자 목적으로 좀 투자하신 거세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노후 대비로? 예, 살면서 이게 월세가 좀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네네. 예, 구입을 했는데 네. 요즘에 원체 이런 걸 많이 지으니까 예, 앞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가 어떤가 궁금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정말 든든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유하신 그 주택은 전체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전체 소유를 하시면서 거주까지 하시는 거고요. 예. 네. 제가 알려주신 거를 한번 보니까 이 부분이 단독주택으로 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다가구 주택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쁘게 옹기종기 이렇게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위쪽 주변으로 하면 신서 혁신도시가 있고 예. 그 주변으로 동대구 IC가 접해 있는데요. 가깝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대구 IC, 신서 혁신도시 그리고 거주하신 주변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공원으로 이제 위치적으로 좋은 곳을 자리 잡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예. 거주하시는 곳 그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형성이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단독주택에 이런 곳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가 위주로 많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단독주택을 이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곳밖에 없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대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선택할 수 없는 희소성이 좀 충분한 곳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아파트 형성이 또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예, 이제 주변 상권들도 많이 형성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네, 좀 그래서 떨어지긴 했어도 상관은 있어요. 네, 그래서 편의시설 이용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이게 비교적 이제 오래된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신도시에 속하는 이제 예. 곳이라고 또 매력적인 지역으로 제가 또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이거를 뭐 섣불리 이렇게 매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예. 괜찮으실 거니까 아직 예.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그 예. 이후에 추후에 천천히 결론을 예. 이렇게 예. 추후에 천천히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예. 제가 결론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예.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사연 들어보고 전문가들께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사연 모두 좀 희망적이었습니다. 정말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전화 상담 말고도요, 이 전문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1대1로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 부동산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전주 라마다 호텔 1층 세고비아 홀에서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29-30번지입니다. 10년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째 보유 중이신 거예요? 예,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더 기다려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예, 뉴타운이 된다 해가지고 샀는데 거기가 뉴타운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언제쯤이라 뉴타운이 다시 아이고, 되려나. 그러게요. 아니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를 그 뉴타운 때문에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게 그 뉴타운이 지금 현재는 이 진행이 안 돼서 조금 취소가 된 그러한 상황인데, 예, 보니까 주위에 그 과거에 이쪽은 그 한양의 그 성벽이 굉장히 남아있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산공원도 굉장히 그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 재개발이 제대로 잘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끝에 네. 최근에 이 현 정부에 들면서 네. 도시재생 사업에 선도 지역으로 지금 이 지역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년 동안 그래도 파시지 않고 보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회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이 매도를 하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지역을 이제 창신, 숭인,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그 과거의 이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투기가 조금 이렇게 자금이 조금 몰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들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개발의 그러한 또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끝에 고생 끝에 이렇게 낙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생 끝에 이제 복이 왔다. 어허.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세를 주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면 세는 뭐 전세를 주시는가요? 월세를 주시는가요? 예, 전세요. 전세요.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세는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어쩐지 그냥 옛날에 줬던 거 그냥 그대로 주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는 고생 끝에 한참 이제는 올라갈 복이 때- 왔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청자님,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더 큰 네. 복이 올 것 같습니다. 오호. 아니 근데 그 도시 재생 그것에서 하면 뭐가 좋은 건데요? 일단은 도시를 새로 이렇게 헌집을 이렇게 부수는 격이 아니라 조금 예. 그 지역을 뭐 집을 두 채라든지 세 채를 조금 합쳐서 어차피 재건축이 이 무산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네. 다른 추가적인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 이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당연하지요.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대치 아파트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연결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현재 개포동 대치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다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예, 예. 네,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변에서는 좀 뭐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매매가랑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과연 전문가 어떤 의견 좀 말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전세를 살고 계시다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전세를 살고 계시면은 얼른 그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그래서 아파트를 왜 소유하라고 하냐면은 전세를 살고 있으면은 2년 뒤에 이렇게 전세 나갈 때 이자를 붙여서 주거나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그렇지만 네.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차익을 남기시면 얼른 소유해라. 그리고 소유의 개념으로 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가 나을지는 일단은 출퇴근하기 편하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곳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는 전세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쪽으로? 지금 물론 이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네.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약에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이쪽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남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만약에 조금 금액대가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시다면은 오히려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오히려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전세를 살면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아하. 그래서 소유를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어요?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네, 앞으로 좋은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들과 1대1로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 부동산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전주 라마다 호텔 1층 세고비아 홀에서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 부동산 성공 투자에 대한 단서를 찾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깜빡하고 말을 좀 못했다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다 하시는 분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포항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부동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한 발짝 더 앞서가셔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동산에서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명한 투자자들,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간단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정확한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